화면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초록기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더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약간 좀 빨간색의 이런 알트코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111.3K, 이더는 4,280달러 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더는 다시 한 4,300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비트도 111.6K까지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제 밤 같은 경우가 112K도 좀 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러니까는 미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함께 이제 커플링이 되면서 뭔가 기대를 좀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장세를 지금 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계단씩은 나아가는 중이다 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한 계단씩 나아가는 게 지금 뭐 아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과열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한 회원님께서 젠 H님이었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불장이 시작되는 그 지표가 무엇인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한창 그 설명을 드렸던 토털2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을 지표로 생각한 게 아니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장이 시작됐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신 줄 알고 제가 그 토털2의 2021년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장이 되는 그 시기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의 기준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물어보셨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뭐 보는 불장 지표로 보는 뭐 공포 탐욕 지수라든지 뭐 MVRV 지표라든지 뭐 그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잘 보지 않았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색다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 지표니까 이따가 이제 3가지 정도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리플이 현재 이 중요한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비트코인 페어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또 이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한 분석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상 시나리오를 또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흐름은 어떠한지 체크를 해볼게요. 4시간 봉과 일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112K 여기를 넘어야 된다.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깨지지 않아야 할 112K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저항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치열한 공방전이 112K에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때는 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엔 다시 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3번의 뿅망치를 맞고선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112K가 함락되는 것이 결코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뚫어내야 되는데 결국 못 뚫면은 하방으로 또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에서 바닥 테스트를 하고 올라와서 뚫겠다 계속 도전했는데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한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1선을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21선을 뚫어냈고 그리고 어제 그 종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2K 정확하게 112K에서 가까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12K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다시 좀 빠지게 되면서 111.7K 21선을 오늘 한때는 살짝 요 아랫꼬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조금 더 올라왔다.
그래서 어제 일봉이 112K와 21선 위에서 가까스로 마감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 21선에 다시 지지 테스트를 겪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일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아직은 모릅니다. 또 아직은 모르고 일단 지켜봐야 된다. 121선 위로 또 21선까지 올라왔으면서 21선과 121선이 지금 거의 맞닿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의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1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머지않아서 다시 또 골든 크로스가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121선 또 지켜주면서 21선도 현재는 올라왔다 라는 것에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말씀을 드리죠. 어제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보시게 되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얼룩덜룩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한 0.7%, 마이크로소프트도 0.5%, 그러니까 애플하고 구글이 최근에 그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크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이 됐는데, 나머지 이런 좀 빅테크들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약간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도 0.25%, S&P 500도 0.21%, 나스닥도 0.4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뭐 큰 폭의 상승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미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흘렀던 것이냐? 일단 S&P 500부터 체크를 해보면, 보시면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S&P 500의 일봉. 상승으로 우리가 일봉 마감을 했지만 근데 이 캔들 모양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시작가보다는 밀려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나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때는 갔다가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1시 반쯤에 이제 분석글 텔레그램 방에다 올렸는데, 이때에 요걸 좀 보시게 되면은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면 이때만 해도 엔비디아가 뭐 1.94%, 구글도 1.1, 메타도 1.57, 그러니까 조금 더 짙은 이 초록색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이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좀 더 붉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붉고 빅테크들만 초록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보시게 되면 나스닥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이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아까 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짙은 붉은색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초록색이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빅테크가 빠졌던 것이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물가지표, 제가 어제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당장에 이제 내일은 PPI가 발표가 되고 다음날에 이제 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는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뚜렷한 반등세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112K를 너물랑말랑하면서 결국에는 또 맞고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또 올라왔네요. 지금 이렇게 또 살짝 올라왔는데, 어쨌든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지금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또 커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뭐 미 증시나 비트코인이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에는 뭔가 시장에 이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그래서 당장은 9월 금리 인하와 또 10월, 12월 금리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물가 지표에, 그러니까는 내일이죠. 내일 이 PPI와 또
PPI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CPI까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PPI가 원래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물론 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 CPI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가 PPI가 좀 크게 튀었기 때문에 이번 달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PI도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유동성은 풀릴 수밖에 없다. 뭐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라서도 출렁출렁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동성은 풀릴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하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트럼프가 버블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가 버블을 원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영향이 크겠죠. 이 트럼프가 버블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죠. 돈을 풀더라도 이 트럼프는 버블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뭐 제로 금리인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지금 뭐 돈을 이미 뭐 다 풀린 상태에서 뭐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그러면은 정말 쇼크가 오겠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돈을 풀 수가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고 어쨌든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저는 버블이 왔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뭐 지표상으로도 지금 버블이 왔다라는 것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버블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먼저 요겁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엊그저껜가 미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을 좀 주로 본다. 그러니까 그 200일 이평선의 그 기준이 여기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약세 구간, 200일선 기준 해가지고 200일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약세 구간이다. 그래서 200일선을 주로 많이 체크를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관세 쇼 끝에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9월달 지금 현재 20일선도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9월 약세라고 하지만 9월 뭐 지금 20일선도 깨지 않았고 200일선과도 이만큼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좀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이 아니라 200주 이동평균선을 좀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때만 해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언제냐? 2023년도,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뭐 8월달까지도 살짝 깼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얘기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202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막 깨졌으니까 이때 깨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10,000까지도 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게 공포스러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을 위로 훨씬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금 여기 점이 있잖아요. 점. 그러니까 이 200주 이동평균선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히트맵 이게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런데 이제 딱 고점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때만 해도 이제 빨간색, 2014년도만 해도, 그리고 2017년도 이때만 해도 이제 빨간색이 됐고, 못해도 2021년도 못해도 이때는 이 약간의 그 연두색 한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파란색, 여전히 파란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엄청 낮아요. 보시면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고 지금 거의 10만 달러가 넘었죠. 10만 달러가 넘었는데 여전히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딱 여기가 최소한, 여기 2021년처럼 최소한 이렇게 색깔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죠. 버블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200주 이동평균선
도 보지만 이 히트맵을 보면은 확실하게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지표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노란색 선이 이제 1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11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요 초록색깔 요 선이 350일의 이동평균선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노란색하고 초록색 선이 딱 교차를 했었을 때 요때 이 비트코인이 딱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선, 점선이 딱 그 비트코인의 고점인 동시에, 그리고 이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이 교차를 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이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파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파이 여러분 아시죠? 3.14 뭐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50일을 110일로 나눴을 때 3.15 정도가 나온대요. 3.1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 값이 3.14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노란색과 이 초록색이 상당히 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이제 장세를 봤을 때 좁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맞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도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11일과 350일이니까 111일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일에 비해서는 이제 단기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움직이는 그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올 거고, 상대적으로 111일은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선이 이제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교차가 됐을 때 역사적으로 전부 다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교차를 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때만큼의 그 기울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교차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기울기 노란색 선 요 111일에 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의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은 일단 나와야겠죠. 요렇게처럼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요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흐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펀딩비라고 하죠. 펀딩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펀딩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선물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펀딩비가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에 있어서 롱에 베팅하고 또 숏에 베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이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세가 있다 보니까 그 장세에 맞춰서 과도하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율이 높은 포지션에 투자자가 반대 포지션 투자자한테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롱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숏에 베팅한 사람들한테 일부를 한 8시간 주기로 일부를 자동으로 이제 떼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써 있어요. 롱 포지션이 우세하면 롱 투자자가 숏 투자자에게 펀딩비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이 펀딩비인데, 근데 요것을 통해서도 이제 과열 지표를 알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요 지금 시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 펀딩비가 엄청나게 좀 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뭐 꽤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달과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8월 달하고 뭐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아예 또 죽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작년 11월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아져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것을 지금 1년으로 본 건데 1년이 아니라 아예 모두 다 볼게요. 모두. 그러면 이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로 볼게요. 2021년 대불장 때를 보시면 이 펀딩률이, 지금 펀딩비가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2024년 11월 달 요때를 비교했지만 또 요때하고 2021년 그 대불장 때를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버블장이 오면은 이 정도쯤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때보다도 2024년 11월 때보다도 요때가 조금 더 많죠. 요때가 조금 더 많은데 요때가 또 어느 때냐, 지금 보시면 요때가 2023년 뭐 연말쯤 이때 보면 한 뭐 10월 11월 달부터 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딱 그거예요. 그 비트코인 그 가짜 뉴스, 그 블랙록이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024년 초반에 이제 또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청난 이 펀딩비가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 그리고 현재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 뭐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버블장만 오면은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못해도 어쨌든 이때만큼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와 있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볼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더리움도 지금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2019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이 정도의 엄청난 이 펀딩비로 이제 과열되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었고, 이제 이때는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런데 현재는 요거밖에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요때랑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RP도 볼게요. XRP도 보면은 XRP는 이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최대로 다 본 건데 2023년도 말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3월달,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그때죠.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2014년도 3월달에 이제 정점을 찍고선 또 긴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만큼의 XRP도 과열 신호가 펀딩비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때 작년 11월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요 시기도 요만큼 이 펀딩비로 과열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요거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지표 3개를 일단 또 지켜보면 되는데, 그래서 버블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즌 종료를 시킬 만한 버블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의 의미가 폭등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깊게 눌러주는 이 폭락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로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폭등했던 시기가 왔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체크를 했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다 봤을 때 시즌 종료가 될 만한 그런 폭등했던 시기가 왔었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안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 있어서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폭락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종료는 아직은 나타날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시장을 길게 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9월달 이번 달부터 금리 인하가 될 이제 그 시기가 도래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이번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9월 17일날 금리 인하 내리자마자 바로 뭐 상승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상승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달, 작년에도 10월달, 12월달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올해 이제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올해 이제 9월달에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9월달에 뭐 금리 인하 하자마자 바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유로 해가지고 서서히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방아쇠를 당기면서 이제 더 많이 오른 그런 또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이 방아쇠가 당겨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알트코인 ETF의 대규모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혹자는 저기 구독자님도 그렇고 뭐 여러 의견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게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이더리움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몇 개월이 흘러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 승인이 났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뭐냐면 만약에 이게 시기가 약간 승인이 되면서 상승이 일어나면 자금은 들어옵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상승을 더 기대하게 되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방아쇠가 되면서 상승을 불러오고 그 상승이 불러오는 것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연쇄적인 또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자금이 들어오니까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알트코인 대규모 ETF 승인이 하나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일단 9월달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 우리가 지금 계속 버블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지표 3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체크를 했었죠. 그러니까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 상황이 뭐 우려를 낳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은 걱정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블을 만드는 거고 그 버블의 정점이 터졌을 때 시즌 종료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